이 피 묻은 옷 한 벌이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얀 적삼저고리, 소박한 옷입니다. 그 옷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들이 20해가 지나서야 처음 보게 된 진실입니다. 연산군, 우리는 그를 폭군이라 부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 수많은 신하를 죽이고 백성을 괴롭힌 군주.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왕은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그토록 분노에 휩싸여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연산군이라는 이름 넘어 한 인간의 상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상처의 시작에는 피 묻은 적삼저고리 한 벌이 있었습니다. 1476년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9대왕 성종과 윤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가 바로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어린 왕자는 총명했습니다. 그를 빨리 익혔고 예법도 잘 따랐습니다. 모두가 그를 훌륭한 세자로 키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궁궐 안 그 누구도 어린 왕자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이가 물으면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혹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왕자는 자라면서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는 있었지만 지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궁궐은 넓었지만 왕자는 외로웠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질문할 수 없는 공백 속에서. 그렇다면 왕자의 어머니는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요? 1479년 왕자가 3살 되던 해, 성종의 부인이었던 윤씨는 폐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사가로 내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8월 그녀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사는 기록합니다. 윤씨가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고, 질투가 심하고 성격이 사납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당시 조선 궁중은 권력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는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윤씨는 그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러나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28의 나이, 한 여인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 하얀 적삼저고리였습니다. 사약을 마시며 토해낸 피가 그 하얀 옷을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죽었고 아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연산군은 1494년 19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총명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엔 선정을 베풀려 노력했습니다. 신하들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그 부재는 느껴졌습니다. 왜 나에게만 어머니가 없는가? 왜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궁금증은 자라났고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은 외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 윤씨의 어머니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한 벌의 옷을 보게 됩니다. 하얀 천, 그 위에 번진 검붉은 핏자국. 외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연산군은 그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여성의 몸에 맞게 지어진 평범한 적삼저고리였습니다. 한 여인이 이 옷을 입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20해 넘게 어둠 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옷을 만졌습니다. 핏자국을 쓸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지 분노가 타올랐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압니다. 그날 이후 연산군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 그것도 사약을 받았다는 것, 왕인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폭풍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누가 어머니를 죽였는가? 누가 나에게 진실을 숨겼는가? 왜 나는 20해 동안 아무것도 몰랐는가? 분노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향하는 곳은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였습니다. 1504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약을 내린 것을 찬성했던 신하들, 침묵했던 사람들, 방관했던 사람들.
연산군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506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연산군이 폭군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한 인간이 폭군이 되는 순간은 정말 단순히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너무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걸까요? 연산군의 선택을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머니 없이, 진실 없이, 질문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그 아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 묻은 옷 한 벌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진실을 모를 때보다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을 때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특히 그 진실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산군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신하는 많았지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1506년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중종반정.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왕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연산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사했다고도 하고 독살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피 묻은 적삼저고리를 본 그날부터 왕은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권력, 재산, 명예. 하지만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진실, 신뢰, 위로. 어머니의 사랑도 그 사랑을 기억할 기회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는 연산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500년 전 한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은폐되었을 때 벌어지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한 번도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았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질 때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어른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피 묻은 적삼저고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옷이 남긴 상처는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왕은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왕이기 전에 사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끝내받지 못했으니까요. 연산군.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폭군으로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비극의 산물로도 이해할 것인가? 역사는 심판하지만 우리는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질문을 남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506년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중종반정.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왕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연산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사했다고도 하고 독살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피 묻은 적삼저고리를 본 그날부터 왕은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권력, 재산, 명예. 하지만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진실, 신뢰, 위로.
어머니의 사랑도 그 사랑을 기억할 기회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연산군은 폭군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폭군이 되기 전 그는 어머니를 찾던 아이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피 묻은 적삼저고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옷에 새겨진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질 때 인간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얼마나 깊은 어둠을 만들어내는지. 연산군, 우리는 그를 폭군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을 생각해봅니다. 왕이기 전에 사랑받아야 했던 아이, 권력을 가졌지만 끝내 행복하지 못했던 인간. 역사는 그를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무너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밤은 깊었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한왕이 피 묻은 옷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5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왕은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왕이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1506년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중종반정,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왕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연산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사했다고도 하고 독살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피 묻은 적삼저고리를 본 그날부터 왕은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권력, 재산, 명예. 하지만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진실, 신뢰, 위로. 어머니의 사랑도 그 사랑을 기억할 기회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연산군은 폭군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폭군이 되기 전 그는 어머니를 찾던 아이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피 묻은 적삼저고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옷에 새겨진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질 때 인간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얼마나 깊은 어둠을 만들어내는지. 연산군, 우리는 그를 폭군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을 생각해봅니다. 왕이기 전에 사랑받아야 했던 아이, 권력을 가졌지만 끝내 행복하지 못했던 인간. 역사는 그를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무너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밤은 깊었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한왕이 피 묻은 옷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5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왕은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왕이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